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탄탄대로 장동준 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6월 모평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3한테.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그 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긴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1교시 6월 모평 1교시 국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우리 강남인강 친구들은 당연히 문제를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 대비, 그러니까 2022년 6월 9일 날 목요일 날 시행이 되었죠. 고3 6월 평가원 모평 해설 특강을 진행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 아시죠? 1부는 공통 과목,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선택 과목, 언매와 화작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평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도 이제 문제를 똑같이 풀어봤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풀어봤는데, 자, 제가 이 영역별로, 국어의 세부 영역별로 어떻게 제가 봤는지 저의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6월 모평 총평입니다. 자, 일단 영역별 한 줄 분석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비문학과 문학,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언매와 화작,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는 고난도 추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문에서 정보량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정보량을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을 분석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웠냐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웠다. 특히 선지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1대1 매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추론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늘 했던 대로 이 독서 탄탄대로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장면을 잘 정리해 주시면, 그죠? 주어진 어떤 그런 지문을 잘 정리만 해 주신다면 어떻게 꼬아서 나와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론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와 비연계 작품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연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수능 특강, 그 다음에 또 수능 완성이 있죠. 하지만 이제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수능 특강이 연계가 되었죠. 거의 약 70% 정도가 연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한 50% 정도. 그래서 진짜 연계와 비연계 작품이 거의 대등하게 1대1 정도의 비율로 적절하게 혼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전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작품이 이제 연계됐을 때 한 70% 정도 연계됐으니까 EBS 수능 특강 작품을 반드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EBS 연계에 목을 매기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의 감상 능력과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 그래서 장동준의 문학 탄탄대로 강의를 보면서 확실하게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한마디로 EBS 교재에 의존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이제는 수능 점수가 온전히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언매와 화작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거나 부담되지가 않죠. 하지만 역시 언매는 늘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특히 언매에서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매체는 화작과 똑같으니까. 하지만 언어 같은 경우는 이거 국어 문법이에요. 따라서 모르면 틀립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이제 언매보다는 화작을 많이 신청을 했어요. 왜냐면 언어 같은 경우는 국어 문법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암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화작으로 많이 넘어왔죠. 암기가 필요 없는 화작으로. 하지만 언매가 좋은 이유는 개념만 한번 정리되면은 어렵지 않게 언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여기 관련돼서 좀 이따 이제 2부 해설에서 다시 한번 해당 개념들을 얘기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도 기존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보던 어떤 그런 유형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기존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약간 표제 부재 문제라든가 조건이 삽입된 문제, 좀 약간의 어떤 그런 변형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 화작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화작의 난도를 좀 조정하려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작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심하면 안 돼. 왜냐면 화작에서도 지문의 길이를 쭉 늘린다든가 선지의 길이를 늘려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한마디로 난도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은 쉽지만 나중에 수능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언매와 화작,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영역별로 한 줄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동준쌤의 조언을 이제 듣고 가셔야죠. 자, 6월 모평을 통해서 자신의 국어학점을 보완하자. 6월 모평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예. 잘 본 사람은 잘 본 사람대로,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대로 그 결과에 매이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6월 모평을 통해서 틀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기가 이 틀린 문제가 나의 약점이구나. 나의 학습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했지만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남은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거를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어학점을 보완해서 9월 모평과 수능에 빵 이렇게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3 6월 모평 총평을 마칠게요.